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죠. 장이 또 올라오니까 이거 사야 돼 하면서 또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시장 모두 약간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야 되나, 상승에 또 뭐 어떤 발판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는 거죠.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많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코스닥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왜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임금 상승률 둔화가 조금 눈에 띄었다라는 건데요. 눈에 띌 정도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 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임금 상승률 그런 것도 언제부터 우리가 봤던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만한 건덕지를 억지로 짜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고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다 보니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큰손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좀 심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갖고 놀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가지고 노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만 따진다면 거의 30%대 거의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 지수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정말 그냥 단순 예시로만 든다면 삼성전자가 5% 정도 올라가면 지수가 1% 올라간다 생각하셔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먼저 사는가 아니면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60만 주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순매수로는 그렇게 큰 매수 물량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렸을 때 얻는 이득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면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선물 시장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베팅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선물 옵션 시장에 지금 지수는 308포인트, 9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7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에서는요. 어차피 삼성전자로 단타 칠 거니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리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의 상방 베팅을 때려놔 버리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냐라는 거죠. 현물 시장인 삼성전자로 돈을 벌고 선물에서도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 만기일까지는 어차피 내려가지도 않을 거면 야, 이렇게 한번 베팅 걸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먹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반등은요, 단기 반등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수가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 어디서 나왔느냐인 건데요. 결국은 2150포인트가 지지가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 상승의 기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키는지를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 부재죠. 우리 시장의 부재가 있은 이후에도 과연 여기를 지킬 것인가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 약간 느긋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왜 사람이 여행을 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행의 주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주도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아버지든 어머니들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같이 나가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침만 하더라도 또는 물 마시러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니 와 그라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 마시러 간다, 좀 가만히 좀 있으라 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시장이 약간 단타성으로 살짝 올라오는데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 우리 지금 단기 차익 노리려고 한다 아이가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단기 차익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괜히 따라붙었다가 흔들리게 되고, 혹여나 이 단기 차익을 먹고 난 다음에 지수는 만약에 하방으로 조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괜히 따라붙어서 샀다가 물려버리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샀다가 새로운 물리는 종목만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년 정도까지를 지금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을 했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 저거 참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바라봐야지만 이런 단기적인 시세 흔들림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세 조작, 시세 노름을요 꽤나 많이 해와요. 삼성전자로 과거 9월부터 11월까지도 똑같은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선물 가지고 단기 차익을 땡겨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단기 차익, 단기 매수는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순매수가 연속으로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할 만큼 계속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끌어내놓고 선물 시장에서의 차익을 내고 난 다음에 만기를 끝나고 나면은 시장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또 포지션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많이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큰 손들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사실 갖고 놀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갖고 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시장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전 세계 통틀어서 대한민국만큼 갖고 놀기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왜요?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면 따라붙고 내려가면 무왕좌왕하면서 또 손절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단타족들 때문이죠.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천히 가져간다면 이런 시세 노름에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흔들림에도 항상 화들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살짝씩 이렇게 차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멀리 갈 거고 안전하게 우리가 간다 생각하면 뒤에서 낮잠을 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뭐 경치를 봐도 되는데 그 흔들림에도 우리가 자꾸 무서워한다는 거죠. 흔들리면 지금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차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흔들림, 이런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반등이 제 생각에는 2,500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금 고점은 단기 고점으로 봤을 때 62,000원짜리가 될 텐데요. 저기까지 올라갈 폭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올라가봤자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62,000원까지 간다는 건데 얘는 올라갈 폭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수는 올라갈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 정도까지 이지만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힘이 약해질 거고 힘이 약해지면 얘도 약해질 거고 여기서 또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가능성, 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있는 걸 소진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장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힘들 거다, 바닥 잡는 데 시간이 들릴 거다라고 본다면은 역시 지수는 상방으로 가기엔 아직까지 호재가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여기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 잡는 거 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조금 더 관망할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느긋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종목이 지금 상승세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인가, 바닥은 잡은 기업인가, 또는 여기서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내 기업도 같이 따라갈 기업인가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주식을 사놓으셨지만은 지금은 장기로 가져가시게 되면 올해와 내년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장기 투자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기업을 왜 들고 있는지, 왜 샀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
지켜보면서 이 기업은 괜찮은가, 가져가도 괜찮을 것인가를 같이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으로 종목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뭐야, 유틸렉스요. 유틸렉스고요. 네, 7,400원에 5% 들고 있어요, 제가요. 7,400원에 5%요? 네, 그 단가 맞추면 어떨까 싶어서요. 뭐라고요? 단가 좀 맞추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 기업을 왜 사셨고 뭐 때문에 들고 가고 계시죠? 더 살 생각까지 하시고 계신다는 건데 왜요? 네,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이 기업 사신 이유는요?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그냥 옆에는 사람이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조금이요. 한 4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돈이 많으세요? 아니었지, 그 400만 원씩 들어갔다니까. 아니요, 이 400만 원이 아깝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너무 아깝죠. 아까운데요. 이 400만 원을 차라리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불이웃한테 기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지금 투자한 이유도 네.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단가 낮추려고 사겠다고 하시는데 유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가져갔을 네. 때 유리한 기업인지 더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없어요. 400만 원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다는 건 길거리에 400만 원 버리고 있다는 건데 제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앞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를 게 뻔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 더 사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 들으실 텐데 결국 우리는 시청자님의 지금 어떤 투자하는 방식이나 뭐 모습이요. 누가 보더라도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이 지금 방금 우리 통화 내용을 할 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잖아요. 그죠? 이 기업 왜 샀습니까? 네. 뭐 때문에 사셨습니까? 무슨 기업입니까? 더 사도 된다고요? 왜 사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대답을 못 하셨는데 혹시 이걸 가족분이나 자녀분이나 보신다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니죠. 돈은 반드시 잃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네.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기업은요. 저게 무슨 폐 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네. 일단 돈을 못 버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네. 할 때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게 기본이 상식이죠. 그죠? 네. 회사가 돈을 벌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한 1년에 183억씩, 240억씩, 300억씩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신약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돈이 그렇게 맞아요. 계속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면역 항암제니 표적 항암제니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일상 들어갔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일상이 네. 끝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2상 들어가면 또 2, 3년이 걸리고요. 3상 들어가면 또 2, 맞아요. 3년이 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성공했을 시 이제 출시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만드는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벌이가 되려면 10년 뒤라는 건데 10년 뒤를 보고 지금 단가 낮추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은 애초에 사서는 안 되는 기업을 사신 거고 유틸렉스라는 기업이 진짜로 항암 치료제가 성공 가능성이 너무 높다. 내가 의학적 지식이 너무 많은데 논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임상 결과를 읽어보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 싶어서 사신 거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요거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 뭐 임상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급등이 네. 나와요. 그때 빨리 본전 팔고 나오시는 게 맞고 가능하시다면은 더 안 사시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 팔면은 주식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당분간. 안 할래요. 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을 지키세요. 그 얼마에 팔아야 돼요? 매도해야 본전에 돼요? 정리하시거나 지금 당장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히림이요. 히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100원이요. 11,1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0%요? 네.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계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하루 종일 주식이 호가를 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주식을 보면서 사고 파는 게 굉장히 능한 단타를 조금 이렇게 많이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뭔가요?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내고 할 줄 아시는 건가요? 잘 못해요. 그냥 어쩌다 해본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히림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예전에 정책 테마라든지 뭐 인프라 테마, 건설 테마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가지고 올라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네. 그 두바이 쪽, 두바이 뭐 공항, 그 도시를 만든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엮여가지고 쓸데없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제는 얘가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품절주라는 특징이에요. 거래가 많이 없고 뭐 적은 매수 물량으로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세요라는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대로 가는 속도가 뭐 일주일 걸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단 2초 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 조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상담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기업이에요. 시청자님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시청자님이 매일 볼 수 있습니까? 할 줄 압니까? 호가를 보면서 대응하실 줄 압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게 예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뭐 가져가도 좋습니다. 손절 라인 정하시고 손절 타이밍 잡아가지고 손절 잘 하시고 급등 나오면은 바로 팔아내시는 단타 종목입니다. 그래서 1,500원 손절 잡으시고 12,000원대에 매도하시는데 그 사이의 변수는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전이라도 팔아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사이의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무조건 단타만 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나오는 걸 보고 만에 하나 이게 갑자기 급락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손절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빨리 차익 실현시키고 나와야 됩니다. 히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잘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종목이 녹십자고요. 네. 252,500원이, 2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네, 산지가 오래돼서. 네, 그렇죠. 일단 녹십자라는 기업은 지금 오늘 봤던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제일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나쁘진 않아요.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굳이 살 필요 없는 자리에서 샀으니까 네. 물린 거예요. 주식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거품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 그 거품 빠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져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게 이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품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거품 빠질 때까지는 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안 좋으면 주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말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고 단도직입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돌려 말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버릇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성이 어떻고 저의 본 모습이 어떻고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속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있고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녹십자라고 하는 기업이 급등이 나와서 한때 좋았지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이 과정,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V를 보면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갈 때 급등이 나오고 좋다 하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 중간쯤에. 그죠? 네. 요 시기 때 사게 되면은 얘가 안 좋아지는 그 동안에 얘가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아지고 신약 개발해서 대박이 나고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좋구나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아낼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 나온 종목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거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괜히 사면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기업이었던 거예요. 이걸 샀으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어쨌든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한다면 그냥 시간 두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얘가 좋다는 걸 깨닫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기업이에요. 대신에 시간이 얼마 걸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냅두세요, 이거는.
내가 이 기업 산 적 없고 난 이거 몰라요 하고 냅두면 돼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아직까지 하락이 다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더 떨어지게 되면 저 밑에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추가 매수 할 거면. 그죠? 네. 그러니 하락이 안 끝났으니 그냥 냅두세요. 밑에서 자리를 잡거나 아래쪽에 자리를 잡거나 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고요. 적어도 여기서 뭐 15만 원대에서 한 올 6월 정도까지 버텨야 저는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6월 정도까지 이 15만 원 이하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잘 버텨준다면은 저는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은 네. 지금은 섣불리 나서서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고 나쁜 기업은 아니고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지 좋은 기업은 사신 건 맞아요. 네. 가격을 너무 비싸게 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가격에 탈출하기 조금은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추가 매수해서 네.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 이번에 얻어야 될 교훈은 급등 나온 적이 빠지고 있을 때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라는 교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화하는 분들이 거의 한 70%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사지 좀 마세요. 이렇게 사면 고생밖에 안 합니다. 진짜 제발 좀 믿으세요. 네, 이렇게 사면 무조건 고생길만 열려요. 제발 고생하지 않으시는 투자자들이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네, 일단 기다려서 10만 원 이하로 안 네. 빠지고 15만 원 이상 안 올라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라고 하죠.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혹시 어느 만큼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시간과 어디까지 올라온지를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얼마나 걸릴지 어디까지 올라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 많이 보셨죠? 포항,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전문가 일을 하면서 포항 강연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분들 또 강의 듣고 가시는 거 어떨까 싶으니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강연 하고 있죠. 주식 챔피언 주챔스쿨에 지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황민영 멘토님 지금 온라인 강연 하고 계시니까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내일 오후 12시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주챔슈 시간하고 딱 맞물리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상담 보실 분들은 상담 보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상입니다. 27,000원에 5% 추가 매수해서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가 매수를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물려 있다 보니까 손실률이 커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추가 매수하면 손실률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인 건데요. 사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여야 되는데 뭐 올라갈 것 같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그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을 잡고 21,000원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또 만약에 제 예상대로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 시장이 끝나고 다시 또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 종목들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는요. 삼성전자만 올라간 시장인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버티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빠질 땐 또 같이 빠져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도 지수가 1%든 2%든 빠지게 되면은 종목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면서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종목은 어차피 빠져내려가요. 걔들이 좋든 싫든 빠져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빠질 때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성을 저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자리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16,700원에 18% 정도 이렇게 샀다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을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요. 방금 잠깐 들으셨죠?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둘 다 식음료 파트고요. 저점을 이렇게 잡고 내려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바닥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렇게 만원 단위가 호가가 바뀌는 자리예요. 만원은요 50원 단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요 만원 이하에서는 10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만원 호가가 바뀌는 이런 자리에는 좀 버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풀무원을 내가 9,756원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고 만원쯤 되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원은 심리적인 저항 지지 라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언저리로 해서 뭐 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언저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는 사이에 시장이 바닥 잡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공식들도 다 깨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대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식음료 파트는 올해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저는 화장품 그리고 이런 식음료 파트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적 좋은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 한 해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주도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단단한 바닥에서 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식음료 파트는 둘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농심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0만 원에 20%예. 30만 원에 20%요. 예. 저는 농심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일단 식음료 파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산업이 식음료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벌었을 때 나갈 때가 많아져가지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연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낼 돈이 많아지게 되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을 때 핸드폰 안 사고 옷은 안 사고 이래도 먹을 거는 어쨌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먹는데 먹는 먹거리 쪽들이 왜 괜찮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요. 이게 점점 이제 돈이 없어지고 돈이 줄어들게 되고 쓸 돈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 외식하면 잘 사는 집 아니었습니까? 그죠? 외식을 간다라고 하면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정도로 외식하러 가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G.O.D 노래를 보면은 어렸을 때면 난 라면이 되게 싫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맨날 라면 끓여 먹었다고. 그런 식으로 돈이 점점 벌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나 쓸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간편식품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식음료 파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대로 좀 중간에 매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올라가든 말든 간에 더 올라간다고 누가 말하든 간에 수익은 났을 때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한 10%대에서 한 3%대 수익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팔아놨는데 떨어지게 되면 또 사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난 수익도 챙기고 농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또 사면 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본전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매도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올라가게 되면 남은 걸로 수익 보면 됩니다. 나머지를 목표가로는 한 38만 원 정도 정고점을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매도를 3분의 1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가든 말든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나머지는 38만 원까지 보되 아니다 싶으면은 팔고 다른 거, 식음료 파트 중에 아직 안 간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시 사가지고 또 수익 내면 돼요. 그래서 매매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TV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니야, 농심이 아직. 자, 전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동 제약이요. 일동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6,600원에 50%. 46,000원 50%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별로 안 좋은데 산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요. 사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걸 보면 일동제약도 이렇게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던 게 뭐 감기약이니 뭐니 지금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 급등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치료제니 뭐니 이런 게 뭐 허가를 받네 안 받네 이런 것 때문에 급등 나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코로나라는 게 치료제가 있냐 없냐로 따져본다면 없어요. 코로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생기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우리가 치료제라고 보통은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없어요. 그 모든 의사들이 다 압니다. 세균은 죽일 수 있어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싸워줘야 되고 그 면역력이 싸우다 보니까 몸에 열도 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막 힘든 거거든요. 어지럼증이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이 더 잘 싸워줄 수 있게끔 열도 좀 낮춰주고 구토도 좀 안 하게 해주고 뭔가 설사도 안 하게 해주고 두통도 좀 없애주고 그런 식으로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우리가 보통 치료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보면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 이런 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집에서 쉬고 있지.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잘 쉬면 낫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도 사실 그런 쪽인데 감기보다 독감보다는 독한 쪽이다 보니까 치사율이 높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치료제도 한때 핫했고 한때 흥했고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필수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아직까지 임상이 완벽하게 뭐 허가가 난 것도 아닌데도 그걸 먹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영업이익이 완전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약 만드는데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걸지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이 듭만큼의 효과를 보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약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뭐냐면요. 개인들은 이런 뜬구름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따라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나니까 잘못 샀나 봐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벌어졌지만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투자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맨날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번엔 그럴 수 있지만 다음에 안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에 당하지 좀 말자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건 재료가 이렇게 뭐 임상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났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재료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것 될까 안 될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올라왔는데 되고 나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생일 선물도 뭐 받을까 할 때는 기대가 되다가 받고 나면 다음 날 어때요? 허무하고 이제 뭐 생일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생일 지나고 나면은 딱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걸 우리는 재료 소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나온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단기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올 때서는 36,000~37,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6,700원이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예, 36,000원쯤 되면은 그 언저리를 해서 아니다 싶을 땐 팔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가 말하는 가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기서 판단 생각하지 마세요. 네. 36,000원을 목표로 잡되 35,000원이면 어떻고 34,000원이면 어떻고 4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힘을 보고 판단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누가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저랑 매일같이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할 줄 알아야 될까요? 본인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 신소재 나노 7만 신소재고요. 8천원에 7만 8천원에 80%. 78,000원에 7만 8천원에 80%. 78,000원에 80%면 뭐 지난주에 샀나요? 예. 저번 달에 29일 날 좀 샀어요. 뭐 일단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상담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나노 신소재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타를 하러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78,000원대는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쪽에서. 그 박스권 쪽에 아래쪽에 사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일단 목표는 95,000원을 잡고 대응해가지고 올라온 족족 팔아내야 되는 기업이 될 거예요. 단타는 올라올 때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계속 팔아내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걸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여기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진짜로 어떻게 가능하다면요 찾아뵙고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고 말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왜 사람들은 왜 이런 고점에 장기 투자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저점에 사가지고 오래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송중기 씨가 분당 땅을 주세요 해가지고 분당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파는 투자를 했지 제일 비싼 땅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송중기 씨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어가지고 분당 그 완전히 허벌판을 달라고 했는데 강남 땅 주세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비싼 노른자 땅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단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9월 달에 한 9만 7천 원 할 때 일부 팔아가지고 조금 소득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저번 달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래요. 수익 받다가 아이고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수익 받네. 요 놈은 효자다. 그러니까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아이고 또 준다. 아이고 효자다.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왜 안 주지? 아이고 왜 이렇게 박살났지?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 볼 때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 단타로 저는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목표가는 9만 원대를 잡고 단기적인 수익을 빨리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사서 또 수익 나네 또 수익 나네 하다 보면 진짜 왜 제가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수익 낸 거 도로 다 뱉어내야 된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제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중간에 겸손하게 그만두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9만 원 되면은 팔까요, 일부? 저는 수익 났을 때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뚫크로스요. 16,100원에 20%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원래 25%였는데 5%를 좀 약간 손절을 했어요.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뭐 2021년 말 막 2022년 초 이때 사셔가지고 물려있다가 지금 최근에 본전 와서 네. 팔고 계시는 거죠? 네네. 왜 다 안 파시고 그렇게 들고 있죠? 아, 지난번에 손절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목표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목표가라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맨날 목표가 이런 거 찾으시거든요. 목표가 네. 없어요. 왜 맨날 목표가를 찾는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네. 하는 사람들도 맨날 목표가를 제시해서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 받는 사람들도 목표가가 있어야 안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상담 좀 잘 받았다 이런 느낌을 드니까 그렇게 자꾸 목표가를 네. 서로 찾고
그리고 그걸 아니까 또 목표가 자꾸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목표가라는 것 자체가 족쇄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를 정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네. 목표가를 정해서 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저기까지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네. 하는 건 막연한 기다림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네. 들어가지고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오늘 만날 약속을 정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네.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물어보겠죠. 일단 오늘 중으로 언젠가 만납시다.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하면은 시청자님은 뭐 허구나 24시간 저만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일도 하셔야 될 네, 거고 네. 볼 일도 네.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아니 몇 시인지 말을 해줘야 내가 일정을 잡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냥 기다리라면 기다리세요 하면 기다릴 겁니까? 못 기다려요. 막연한 기다림이 네.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까지 올라올까요? 뭐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런 걸 알아야 좀 기다릴 맛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목표가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목표가를 자꾸 달라고 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도 자꾸 그렇게 네. 주게 되는 이게 진짜 안 좋은 상담이에요. 질 떨어지는 상담이에요. 이런 목표가를 주고 하는 상담이.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목표가를 막 어디까지 이렇게 봅시다라고 하면 뭐 정고점을 잡고 대응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보통 잘 안 끊으세요. 네. 목표가 안 주면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본전은 옵니까? 얼마나 올라갑니까? 계속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정고점인 정도면은 목표가를 잡기 좋겠구나 싶을 때 그런 목표가를 드리지 저는 목표가 드리는 거 정말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네. 하고 있냐면요. 솔트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동안에 이 기업은 뭐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뭐 CES에서도 뭐 힘을 발했다. 뭐 요즘에 이렇게 뭐 데이터 이런 쪽들이 AI라든가 이런 쪽 의료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본 건 아니지만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이상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물을 한번 보세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가요? 돈을 점점 더 못 벌고 있는 기업인가요? 못 벌고 있어요.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거품일까요? 제 가치대로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거품. 네, 거품이면 요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본전 왔을 때 빨리 팔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전 그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투자 실패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애초에 시청자님이 투자를 성공했으면 여기 사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을 보고 나오든지 아니면 안 사고 기다렸다가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든지 해야지 성공적인 투자인 거지. 이건 애초에 이상한 데 사가지고 이상한 데 물려가지고 1년, 2년을 기다려서 네. 본전이라도 찾게 만들어준 거라 뭐 한다면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시청자님은 그래도 더 잘 팔 수 있는 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솔트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물어봐도 I don't know 이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우리가 자꾸 찾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안 찾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시청자님이 네. 만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본전 아니 저렇게 거의 반토막 날 뻔했는데 본전 찾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전 여기서 네. 욕심 안 부릴 것 같아요. 저는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내 돈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어디까지 가든지 난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난 여기까지야 라고 딱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어떤 단호함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계열사 종목이 올라가길래 그래도 조금. 네, 올라갈 때 휘둘리지 기다려봐. 마시고 내가 선을 정하고 내가 딱 정한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GI텍을 샀는데요. 한 4,000원 위에서 그래도 물 좀 타서 현재 한 4,000원 정도에 30%인데요. 계속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뭐 좀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네. 일단 이거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N자 반등이라고 하죠.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고 2차전지 이런 쪽 아직까지 테마 죽지는 않았거든요. 뭐 애초에 저는 이런 거 안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뭐 들어봤자 귀도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애초에 네. 안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샀으니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안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사람들 자꾸 사서 전화하죠. 그죠? 깝깝합니다. 힘듭니다. 상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사지 말라고 그래요. 하는데도 맨날 삽니다.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맨날 삽니다. 진짜 무릎 꿇고 빌고 싶다니까요. 사지 마세요라고 사봤자 물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삽니다. 그래서 어차피 샀고 물은 어쩔러 졌기 때문에 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들고 가도 괜찮아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 아직 테마가 죽지 않아서 2차 전지 쪽이 아마 이야기가 한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테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000원 이상까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그때 시세를 봐가면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잘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매도하고 또 사실 거죠. 안 샀으면 좋겠는데 또 사실 거죠. 안 샀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제발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사실 거죠. 아니요,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제발 현금 들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래 안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들고 네, 가시면 이거 아마 감사합니다. 튀어오를 거니까 본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그 전에 2달 전에 김영구 씨 맞으시죠? 저는 문현진 씨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그래요? 제가 텍스트가 60% 가지고 있고, 네. 케이카가 지금 80% 가지고 있거든요. 몇 프로를 근데 샀다고요? 텍스트. 텍스트 60% 매수가는요? 13,7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케이카는 11,500원이고요. 자, 덱스터만 볼게요. 지금 예. 전화를 종목을 지금 여러 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덱스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덱스터 13,700원에 60%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튀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테마가 엮여 있죠. 시각 효과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CG 같은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판타지라든가 CG가 안 들어가는 영화 드라마가 많이 없죠. 예전에는 CG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특수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세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오히려 CG 가격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상용화가 점점 되어가면서 CG를 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2도 최근에 보면은 CG가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CG 이런 기술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덱스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요, 올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테마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거나 항상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현진 멘토가 좋다고 했구나, 그럼 주가가 안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면은 좋다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투자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덱스터라고 하는 종목은요, 10,0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13,700원이니까 문제인 거지. 저 아래쪽에 잡고 있었으면 상관없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짜리 지금 박스권에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나중에 뛰어 올라갈 때 2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도 크고, 가지고 가면 나쁠 건 없다 생각이 들어서 홀딩 의견 드려보고요, 그대로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상담을 제가 조금 해보게 되면요, 정말로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최근에 매수하셔서 종목 사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근래 한두 달, 딱 11월 지수가 상승했을 때 사가지고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그때 딱 핫했던 2차 전지니 뭐니 이런 것들요.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하지만요, 항상 제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요, 제가 한 말 다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수 올라갈 때 이런 말 했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새로 사봤자 물리는 종목만 또 늘어나게 되고 상담할 종목만 또 늘어나게 됩니다. 제발 종목 늘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도 제 말 또 맞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사시거나 한다면 저는 최악의 결과를 또 갖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안 할 일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기다림 얼마 머지 않았어요. 2023년은요, 정말 장세가 많이 격동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이 초반을 좀 잘 참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좀 긍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초반 제발 좀 잘 참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사지도 팔지도 말고 홀딩하고 현금도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